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C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총 배점이 40점이 되어 있죠.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우리 계산 작업에 총 5문제가 이제 문제가 나왔죠. 이 5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하나씩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지금 우리 계산 작업 시트에 보니까 지금처럼 표 1번이다, 표 2번이다, 3번, 4번, 5번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어요.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라. 그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표 1번에 보니까 출석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지금 여기서 1주차가 있고 2주차가 있고 3주차가 있대요. 1, 2, 3주차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데이터가 들어있고 그때 이제 모두 이제 출석을 했으면 개근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빈 공백이다. 그렇게 이제 출력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우리 출석을 했다는 그 뜻이요. 그러면 모두 다 이제 출석했으면 이제 개근을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빈 공백을 출석에다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함수가 count blank라는 함수와 우리 i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if는 이제 출석을 다 했냐 안 했냐 그거 이제 물어볼 때 쓰면 될 거고 그때 이제 count blank라는 함수를 이제 쓰라고 나왔는데 요 count blank라는 요 함수는 우리가 blank 비어 있는 그 셀의 개수를 이제 세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이걸 이제 카운트 블랭크로 한번 묶어보자고요. 자, 우리가 카운트 블랭크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1주차부터 3주차까지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하고 가로 닫고 엔터를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0 하고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체육인들을 쭉쭉쭉 해주면 지금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오는데 우리의 카운트 블랭크라는 요 함수가 비어있는 그 셀에 개수를 세주는 그 함수죠. 그러면 지금처럼 여기에 출석에 지금 0, 0이라는 값이 나왔다. 그 얘기는 모두 다 이제 출석을 했다. 그 얘기죠. 모두 다 이제 출석했을 때만 이 카운트 블랭크의 결과는 0으로 나오고 만약에 한 번이라도 이제 결석을 했다. 그러면 1이 됐든 2가 됐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모두 다 출석을 했으면 개근이라고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빈 공백을 출력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우리가 if로 이제 물어보면 되는데 그때 모두 다 출석했을 때가 카운트 블랭크의 결과가 0일 때예요. 0일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카운트 블랭크 이거를 이제 우리가 if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if로 묶어서 우리 카운트 블랭크라는 그 함수의 결과가 0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카운트 블랭크의 결과가 0이랑 똑같다. 그 얘기는 모두 다 이제 출석했다는 그 얘기잖아요. 빈칸이 없다. 그 얘기니까. 해서 우리가 0이랑 똑같으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개근이라고 출력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빈 공백을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해서 쌍따옴표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우리가 if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얘는 개근이다. 그리고 그 밑에도 0이니까 개근이 나오겠죠. 그 밑에는 이제 한 번 결석을 했으니까 빈 공백이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그 밑에는 이제 또 개근이 나오겠죠. 그 밑에는 또 한 번 결석을 했으니까 빈 공백이 이제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셀까지 이렇게 이제 채우기를 해주면 지금처럼 결값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카운트 블랭크라는 함수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카운트 블랭크를 이용해서 빈칸의 개수를 셌습니다. 빈칸이 지금처럼 있다라는 그 얘기는 결석을 했다는 얘기고 빈칸이 없다. 카운트 블랭크의 결과가 0이랑 똑같다. 그 얘기가 우리 빈칸이 없다라는 얘기니까 결석을 안 했다. 모두 다 출석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카운트 블랭크의 결과가 0이랑 똑같으면 개근이라고 출력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빈 공백을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if문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표 2번에 보니까 국가별 정보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자, 여기서 이제 국가라는 게 있대요. 국가가 지금 우리 G열에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 국가들은 모두 다 이제 대문자로 그렇게 이제 변환을 하래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수도는 그랬습니다. 수도가 지금 H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수도는 모두 다 이제 소문자로 변환을 시켜서 지역에다가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표기에 얘가 나왔죠.
만약에 국가가 이제 캐나다래요. 그리고 수도가 이제 오타와 그렇게 이제 되어 있을 때 국가명은 이제 싹 다 대문자로 바꿔서 이렇게 이제 표현해주고, 그리고 수도 오타와라고 해서 모두 다 이제 소문자로 변환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수도를 표현을 할 때 수도를 이렇게 이제 가로 열고 닫고 해서 가로 안에 묶어서 우리가 수도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모두 다 이제 대문자로 변환시킬 때는 어퍼라는 요 함수를 쓰면 될 거고, 모두 다 이제 소문자로 변환해라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로어라는 요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나온 그 결과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표현하고자 했을 때 우리가 M% 연산자 요걸 이제 이용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셀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퍼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국가명을 한번 찍어 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국가명이 싹 다 이제 대문자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M% 열어주고 그 뒤에다가 수도를 이제 싹 다 우리 소문자로 표현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로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로어라고 이렇게 써주고 수도 첫 번째 셀 거 찍어주고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수도는 싹 다 이제 소문자로 바뀌었고 국가명은 싹 다 이제 대문자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수도를 표현할 때 지금 표기의 얘처럼 이렇게 이제 가로로 열고 닫고 해서 가로로 묶어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요 식에 들어가서 로어 앞에 찾아간 다음에 쌍따옴표 열어주고 가로 여는 거 열어달라. 그리고 M% 열어주고 그 다음에 로어 출력해 달라. 그리고 그 뒤에 가서 가로 닫는 것도 이제 해줘야 되겠죠. 해서 M% 열어주고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가로 닫는 거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앞에 국가명이 표시가 되고 뒤에 이제 수도가 표시가 됐는데 국가명은 싹 다 이제 대문자로 표시가 됐죠. 수도는 싹 다 이제 소문자로 표시가 됐죠. 그때 이제 수도 앞뒤로 가로 열고 닫고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다 맞게 한 거죠. 그러면 마지막 셀까지 싹 다 이제 채우기를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오는 게 맞죠. 그때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퍼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국가명을 이제 대문자로 표현해 달라. 그리고 로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수도를 싹 다 이제 소문자로 바꿔 달라. 그때 이제 수도를 표현할 때 앞뒤로 이제 가로 열고 닫고를 해줘야 되니까 이 가로 열고 닫고를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고 앞에서 나온 거 이거 출력하고 이어서 가로 열어달라. 그리고 이어서 여기서 나온 그 결과를 출력해 달라. 그리고 이어서 이제 가로 닫는 거 출력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우리 표 3번에서 라고 했어요. 우리 표 3번에 보니까 승진 시험 결과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자, 이 데이터에서 우리 근태라는 게 있고 우리 시험이 있대요. 근태가 지금 우리 C열에 쭉쭉쭉 들어 있고 시험이 우리 D열에 쭉쭉쭉 들어 있죠. 이 두 가지 모두 다 80점 이상인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총점이요. 총점은 우리 2열에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이 총점이 총점 평균을 초과하는 그 사원들이요. 그 사람들이 승진을 한대요. 그때 이제 승진할 때 우리 조건이 이제 세 가지가 붙은 거요. 근태가 이제 80점 이상이어야 되고 우리 시험도 이제 80점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총점이요. 총점이 총점 평균을 이제 초과해야 됩니다. 해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그때 이제 승진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죠. 그때 승진하는 그 사람들의 우리 승진율을 우리 2의 23번 요 셀에다가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이제 승진율을 구할 때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그 사원수를 우리 전체 사원수를 이제 나눠서 우리 승진율을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을 이제 모두 다 만족하는 그 사람들의 이제 인원수를 구할 때는 우리 count if s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체 사원수 요걸 이제 계산할 때는 우리가 count a라는 그 함수를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근태가 됐든 시험이 됐든 이런 것들은 80점 이상이야. 그냥 그거를 우리가 부등호로 써서 물어보면 되지만 우리 총점이요. 우리 총점은 총점 평균을 이제 초과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표를 봤을 때 우리 총점 점수는 있지만 총점의 이제 평균은 따로 이제 계산이 안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총점의 평균값도 이제 따로 구해줘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에버리지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총점의 평균부터 한번 구해 보자고요. 그럼 여기다 이제 에버리지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 총점에 들어있는 이 범위를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하고 가로 닫고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총점의 평균값이 나오는데 지금 이 뒤에 보니까 우리 퍼센트 그 기호가 붙었어요. 이거는 내가 이제 에버리지라는 그 함수식을 잘못 쓴 게 아니라 요 셀은 원래 승진율을 구하는 그 셀이기 때문에 요 셀에 우리 표시 형식을 봤을 때 백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총점의 평균값이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때는 요 2의 23번 셀 요거 이제 찍어 놓고 우리가 컨트롤 숫자 1번을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뜨죠. 그때 우리 표시 형식이요. 요 표시 형식을 우리가 일반으로 이렇게 이제 고쳐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우리 평균값이 170.428 하고 쭉쭉쭉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해서 우리 총점의 평균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이 셀 서식을 이제 변경해라 그 문제가 아니니까 여기서는 확인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취소 버튼을 눌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총점의 평균값을 계산했을 때 그때 170점 그렇게 이제 나와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이제 취소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를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근태 점수도 이제 80점 이상이 돼야 되고 시험 점수도 이제 80점 이상이 돼야 되고 우리 총점도 우리 총점의 평균값을 초과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그 사람들의 인원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count if s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요 함수에 우리 생김새부터 좀 살펴보자고요. 우리 count if s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조건 범위 이제 첫 번째 거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조건 1번 써주고 그 뒤에다가 조건 범위 이제 두 번째 거 써주고 그 뒤에다가 조건 두 번째 거 써주고요. 만약에 조건이 또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뒤에다가 조건 범위 세 번째 거 써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건 3번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만약에 조건이 또 있다 그러면 그 뒤로 계속해서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 범위에서 우리가 이제 80점 이상인 걸 찾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조건 1번을 쓸 때는 지금처럼 크거나 같다 80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 범위 1번으로 근태 점수가 들어있는 그 범위를 지정하고 조건 1번을 지금처럼 크거나 같다 80하고 요거를 우리가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시험 점수도 이제 80점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 범위 두 번째 거에서 우리 시험 점수가 들어있는 곳을 싹 다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건 2번을 작성할 때 그것도 이제 80점 이상이면 되니까 그 뒤에다가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크거나 같다 80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건 세 번째 거 요거 이제 지정할 때 조건 범위로 우리 총점이 들어있는 이 범위들을 싹 다 이제 지정해주고 그때 이제 조건을 총점 평균을 초과하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는 우리가 이제 조건을 쓸 때 쌍따옴표 열어서요 우리 초과라는 요 부등호를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 에버리지로 아까 구했던 거 있죠.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이거는 잘못된 그 조건이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쓸 때 그냥 부등하고 이렇게 이제 숫자값만 이용해서 우리가 조건을 쓸 때는 이렇게 전부 다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함수식을 쓰거나 계산식을 쓸 때는 우리가 부등호만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앰퍼센트 열어서 우리가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함수식을 쓰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 뒤에다가 계산식을 직접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이제 함수식과 계산식은 이렇게 우리 쌍따옴표 안에 안 들어가요. 쌍따옴표로는 뭐만 묶는다? 우리 부등호만 묶어주고 그 뒤에다가 앰퍼센트 열어서 이렇게 이제 함수식이나 계산식을 써줘야 돼요.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작성하는 게 아니라 부등호만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주고요. 앰퍼센트 쓰고 이렇게 에버리지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에버리지 쓴 거 있죠? 요거는 이제 잠깐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컨트롤 X 잘라내기 해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카운트 if s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첫 번째 조건이요. 내가 지금 근태 점수를 이곳에서 가지고 있다. 이 범위에서 어떤 거 찾아라. 우리 크거나 같다 80에서 80 이상인 거 찾아달라.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내가 지금 시험 점수를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범위에서 크거나 같다 80에서 80 이상인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조건 써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내가 지금 총점을 가지고 있다. 이 총점에서 어떤 거 찾아라. 우리 총점의 평균, 총점 평균을 초과하는 그 사람들을 찾을 거죠. 해서 그 뒤에다가 우리가 초과한다. 이렇게 이제 크다라는 그 부등호 붙여주고 그 뒤에다가 n% 열어서 우리가 아까 에버리지 쓴 거는 잘라내기 해놨으니까 컨트롤 V 이렇게 이제 눌러서 우리가 붙여넣기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조건을 싹 다 이제 우리가 다 써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뒤에서 이렇게 이제 가로만 닫아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 범위고요.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 범위,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 얘가 이제 세 번째 조건 범위, 얘가 이제 세 번째 조건이요. 해서 이 범위에서 80 이상인 거 찾아라. 이 범위에서 80 이상인 거 찾아라. 이 범위에서 에버리지를 초과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건을 세 개 다 작성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 조건을 써주게 되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우리 카운트, 개수를 세워달라. 그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그 사원수가 이제 나오겠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400%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때 얘가 400% 그렇게 나오는 거는 우리 요 표시 형식이 우리 100번으로 돼 있어서 지금처럼 40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범주를 우리가 일반 이렇게 이제 고쳐보면 우리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은 총 4개가 있다.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취소 버튼 요거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나누기 우리 전체 선수 요것만 이제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전체 선수를 구할 때 문제에서 count a라는 요 함수를 쓰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그때 우리 count a라는 이 함수는 숫자가 됐든 문자가 됐든 뭐가 됐든 뭔가가 써져 있으면 전부 다 이제 개수를 다 세워줘요. 해서 비어있지 않은 셀에 그 개수를 다 세워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전체 서원수를 구할 때는 내가 이름이 들어있는 이 영역을 가지고 우리가 인원수를 세도 되고 부서명이 들어있는 이 영역을 가지고 우리가 인원수를 세도 되겠죠. 그리고 근태도 점수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시험도 점수가 다 들어있고 총점도 이제 점수가 다 들어있으니까 이 5개 열 중에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개수를 세주든 이 카운트 A로 싹 다 이제 전체 서원수를 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맨 뒤에 count if s 쓴 거 맨 뒤로 찾아가서 나누기 써주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count a라고 쓰고 여기서 우리 이름을 가지고 우리 전체 인원수를 셀게요. 그래서 이름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그 뒤에서 우리 count a라는 요 함수에 요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57%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우리가 요 count if s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 조건을 이제 모두 만족하는 그 서원수를 다 구했고 그 뒤에다가 이제 나누기 우리 전체 서원수요. 전체 서원수는 우리가 이제 count a라는 요 함수를 이제 구해 준 거죠. 그때 제가 지금 A의 16번부터 A의 22번 이름이 들어있던 그 영역을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해서 전체 서원수를 구했는데 그때 이 영역은 우리가 부서명이 들어있는 이 영역을 잡아도 돼요. 근태 얘를 이제 잡아도 되는 거고요. 시험 얘를 이제 잡아도 되고 우리 총점 얘를 이제 잡아줘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조건을 쓸 때 이런 형태로 쓸 때가 있고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더라. 요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count if s라는 그 함수를 이제 이용을 했는데 얘랑 이제 생김새가 유사한 그 아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같이 정리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 우리 count if s랑 아주 생김새가 비슷한 아이가 우리 sum if s라는 그 아이요. 그래서 우리가 sum if s라는 요 아이도 우리 지금 얘랑 이제 생김새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뒤에다가 얘랑 똑같이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데 그때 얘는 sum이라는 그 함수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이제 합계를 구해줘야 되겠죠. 해서 맨 앞에다가 어떤 범위에 이제 합계를 구할 건지 그 합계 구할 범위, 그 계산할 그 범위가 맨 앞에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sum if s랑 아주 똑같은 그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average average if s라는 요 아이요. 해서 요 두 개의 함수만 놓고 보게 되면 우리 생김새가 전부 다 똑같다고요. 그리고 우리 sum이라는 요 함수와 우리 average 요 함수가 더 붙은 거죠. 이 뒤에다가 우리 조건 범위하고 조건을 쓰는 거는 전부 다 똑같다고요. 근데 우리 sum if s다, average if s다. 여기서는 계산할 그 범위, 합계를 구할 범위와 우리 평균을 계산할 그 범위가 추가로 더 들어가요. 왜? sum이 붙었으니까 어떤 거에 이제 합을 구할지, 그리고 average 어떤 거에 이제 평균값을 구할지 그 범위를 우리가 맨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먼저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조건 범위와 조건을 쭉쭉쭉 계속해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이 세 가지 함수는 우리 생김새가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기억을 꼭 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우리 표 4번에 보니까 포인트 정립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여기서 이제 정립 포인트라는 게 있대요. 우리 정립 포인트가 지금 IR에 쭉쭉쭉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이 정립 포인트가 가장 많은 그 고객을 이제 찾으래요. 그러면 정립 포인트가 지금 제일 많은 게 지금 요거죠. 요 데이터에 뭐를 우리 고객 코드를 제2의 23번 셀에다가 표시해라. 정립 포인트가 이제 가장 많은 그 사람의 고객 코드가 지금 이거죠. 이거를 여기다 이제 계산해서 출력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정립 포인트가 가장 많은 거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때 가장 많은 그 데이터를 구할 때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스몰이라는 함수가 나오고 라지라는 함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스몰은 이제 작은 값을 구하는 거니까 얘는 안 되겠죠. 우리가 이제 라지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립 포인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이제 구할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라지 함수부터 써보자고요. 그래서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라지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립 포인트에서 몇 번째로 큰 값, 첫 번째로 큰 값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가장 큰 값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주고 엔터를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정립 포인트 가장 높은 게 이렇게 이제 구해졌죠.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이제 고객 코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출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hlookup이다 vlookup이다 요 함수를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고객 코드를 가지고 올 때 고객 코드가 지금 이 표에서 열 방향으로 들어있고 정립 포인트도 열 방향으로 구매 횟수도 열 방향으로 가입 연도도 열 방향으로 들어있죠. 열 방향으로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열 참조하는 요 vlookup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이제 이용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hlookup은 안 쓸 거죠. 그때 이제 vlookup이라는 그 함수의 생김새 좀 보자고요. 자, 우리 vlookup이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참조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vlookup 열 참조하는 거니까 열 번호를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만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옵션에서 쓸 수 있는 게 우리 true라는 그 옵션이 있죠. true라는 요 옵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false라는 그 옵션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true하고 false하고 이렇게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쓸 수 있는데 이 true라는 옵션은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게 우리 true라는 이 옵션이요. 그때 이 true다 false다 얘네들은 이 옵션은 뭘 하는 거냐? 우리가 이 참조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찾을 때 그걸 이제 어떻게 찾을지 그 방식을 이제 지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true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근사값으로 찾아주세요. 그게 이제 우리 true라는 이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false라는 이 옵션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이제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false라는 요 옵션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정리 포인트가 가장 많은 그 고객의 고객 코드를 이제 이곳에다가 출력을 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라지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가장 큰 값을 구해놨죠. 그러면 그 가장 큰 값을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찾을 값에다가 라지라는 그 함수를 우리가 넣어주면 됩니다. 해서 184,500 이거랑 이제 똑같은 걸 찾아야 되겠죠. 이 중에서 근사값으로 찾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걸 찾아라.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가 v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쓸 때 우리가 false라는 요 옵션을 이제 우리가 써줄 겁니다. 그리고 참조 범위를 이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참조 범위를 지금 여기서부터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일단 보세요. 제가 여기다 이제 vlookup 한번 써볼게요. 자, 라지라는 함수 요거는 이제 잘라내기 좀 해놓고요. 우리가 여기다 이제 vlookup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자, 라지 붙여넣기 해주면 되죠. 붙여넣기 해서 라지 값을 이제 찾아달라. 어디에서? 지금 이 범위에 찾아라. 찾아서 우리는 고객 코드를 가져갈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참조 범위를 이만큼을 지정을 했을 때 그때 우리의 가입 연도라는 거 그거 이제 첫 번째 열에 있죠. 두 번째 열에는 이제 구매 횟수가 이제 들어있고요. 세 번째 열에는 정리 포인트가 들어있고 네 번째 열에 고객 코드가 들어있으니까 이 뒤에다가 이제 열 번호를 이제 4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옵션으로 우리가 이제 false라는 요 옵션을 이제 이렇게 이제 써줘요. 이렇게 이제 쓰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써주면 이게 틀린 식이라고요. 이렇게 해놓고 일단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오류 값이 이렇게 이제 발생하죠. 요게 이제 지금 우리 vlookup을 일반적으로 쓸 때 참조할 범위를 이만큼을 싹 다 이제 범위를 보통 잡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요만큼 이제 범위를 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왜 이만큼을 지정해 주냐?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이 정리 포인트 중에 가장 큰 값을 내가 찾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vlookup에서 이 참조 범위를 우리가 지정을 할 때는 찾고자 하는 값이 첫 번째 열에 오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범위를 설정을 해야 된다고요. 나는 지금 우리가 라지 값, 정리 포인트에서 가장 큰 값을 찾을 건데 내가 이만큼을 범위를 지정하게 되면 정리 포인트의 가장 큰 값을 첫 번째 열 여기서 찾는다고요. 근데 여기에는 정리 포인트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가입 연도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못 찾는 거예요. 못 찾고 아까처럼 오류가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조 범위를 지정할 때는 내가 찾고자 하는 이 값이 들어있는 곳을 우리가 첫 번째 열로 해서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열에 있는 고객 코드를 갖다 달라. 그렇게 우리가 써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참조 범위요. 참조 범위는 지금 이만큼이 아니라 요만큼이요. 나는 정리 포인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을 거라 정리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요만큼은 이제 우리가 참조 범위로 사용한 거예요. 요만큼 이제 범위를 잡았을 때 이 고객 코드라는 거는 지금 두 번째 열에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열 번호가 4가 아니라 이제 2로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아까 정리 포인트 중에 가장 큰 값이 얘였고 그때 이제 고객 코드가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똑같이 이렇게 이제 고객 코드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v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라지 값, 정리 포인트에서 가장 큰 값을 먼저 구해주고 그 가장 큰 값을 찾아달라. 어디에서? 지금 이 범위에서. 이 범위가 지금 요 범위죠. 이 범위에서 찾아달라.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두 번째 열에 들어있는 이 고객 코드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해요. 그때 이제 라지 값을 이 참조 범위에 찾을 때 어떻게 찾아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식은 지금 요 셀 한 곳에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채우기 엔드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셀 주소가 변하면 되는지 변하면 안 되는지 그런 거 따질 필요도 없고 절대 참조로 그렇게 이제 만들 필요도 없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Hlookup도 마찬가지고요. Vlookup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참조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 우리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 있죠? 요게 지금 이렇게 이제 생겼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만약에 이렇게 이제 생겼다면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이제 정리 포인트죠.
정리 포인트가 지금 여기서부터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요만큼을 이제 참조 범위로 설정을 해요. 참조 범위로 요만큼을, 요 범위를 요만큼을 이제 설정해서 라지 값, 정리 포인트에서 가장 큰 값을 여기서 이제 찾겠죠. 첫 번째 열을 찾아서 우리는 고객 코드를 갖다 달라. 고객 코드가 지금 세 번째 열에 있으니까 3이라고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이 정리 포인트라는 게 우리가 만약에 맨 첫 번째 열에 있었다. 지금 만약에 이 표가 생긴 게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다면 지금처럼 우리가 참조 범위를 요만큼 이제 잡아주면 되겠죠. 요만큼 잡아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라지 값이요. 정리 포인트의 가장 큰 값을 첫 번째 열에 찾아서 우리는 고객 코드가 지금 세 번째 열에 들어있으니까 세 번째 열에 들어있는 거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조 범위를 지금 이만큼을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표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 거기에 따라서 참조 범위를 설정하는 게 조금 이제 달라져요. 그래서 요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번에서라고 했습니다. 표 5번에 보니까 지금 시험 접수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시험 일자라는 게 있대요. 시험 일자가 지금 A열에 쭉쭉쭉 이렇게 들어있고 이 시험 일자를 봤을 때 날짜들이 이렇게 이제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죠. 이 시험 날짜에 요일이 만약에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면 평일이다.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이라면 주말이다. 요거를 이제 시험 요일에다가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월요일이 1번으로 시작하는 그 방식을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고요. if하고 weekday라는 요 함수를 써라. 그렇게 나왔죠. 우리가 그때 이제 weekday라는 요 함수가 우리가 특정 날짜에서 요일의 번호를 이제 요일을 알아낼 때 쓰는 그 함수가 우리 weekday라는 요 함수죠. 일단은 우리가 weekday라는 요 함수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우리 weekday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날짜를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옵션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쓸 수 있는 게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요 1이라는 이 옵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략을 하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weekday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옵션에는 지금처럼 1, 2, 3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1번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요일 번호를 1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로 그렇게 이제 출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옵션 번호 2번이 1번부터 7번까지로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주고 3번이 이제 0번부터 6번까지로 그렇게 이제 출력을 해줍니다. 그때 옵션 1번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로 표시를 해주는데 1번이 이제 일요일이요.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토요일까지로 그렇게 이제 출력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가 우리 1번부터 시작해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요일까지로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숫자만 다르지 우리 옵션 번호 2번이랑 똑같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 줍니다. 그때 문제에서 이제 월요일이 1번으로 시작하는 방식을 써라. 그렇게 나왔죠. 그때 1번이 이제 월요일인 게 얘밖에 없습니다. 해서 지금 이 문제에서 weekday 요 함수를 쓸 때 옵션 번호로 이제 2번을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1번은 월요일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이제 화요일이고요. 3번이 이제 수요일이고,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목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이제 금요일이요. 그 다음에 6번이 이제 우리 토요일이 나올 거고요. 7번이 이제 우리 일요일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옵션 번호 2번을 쓰게 되면 지금처럼 요일마다 요일 번호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이제 weekday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가 시험 날짜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컴마 찍어주고 옵션 번호로 우리가 2번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얘는 이제 3번 하고 그렇게 떴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했더니 지금처럼 요일 번호가 이렇게 이제 뜹니다. 그러면 3번이다 그러면 3번은 이제 수요일이라는 그 얘기죠. 그리고 6번이다 그러면 6번은 토요일이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이다 그러면 2번은 이제 화요일날 이제 시험 본대요. 그리고 그 밑에 3번은 이제 수요일이죠. 그리고 5번은 이제 금요일날 시험을 본대요. 그리고 1번 하고 나왔죠. 1번은 이제 월요일날 시험을 본대요. 그리고 2번 그러면 2번은 이제 화요일이란 그 얘기고, 7번 그러면 7번은 이제 일요일이란 그 얘기죠. 그때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이라고 이제 출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달래요. 그리고 토요일부터 일요일이면 주말이라고 우리 시험 요일에다가 평일인지 주말인지 그걸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평일인지 주말인지 그걸 이제 구분할 때는 우리가 구한 이 요일 번호가 지금 여기서 뚝 하고 잘라서 앞에 거면 이제 평일이다. 뒤에 거면 이제 주말이다.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되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일 번호 구한 거를 if 함수를 묶어서 내가 지금 여기서 구한 그 요일 번호가 5보다 작거나 같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5보다 작다 그러면 1, 2, 3, 4가 될 거고 5랑 같다 그러면 이제 금요일까지 5번까지가 되겠죠. 만약에 내가 요일번호 구한 게 5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제 평일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주말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2%로 싹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금 구한 요 weekday라는 함수 있죠? 이걸 이제 2% 묶어줄 거예요. 자, weekday 여기서 이제 요일 번호를 구했다. 여기서 이제 구한 그 요일 번호가 5보다 작거나 같냐? 그렇게요. 5보다 작거나 같다 그 얘기가 지금처럼 1, 2, 3, 4, 5 이만큼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5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때 우리는 이제 뭐라고 출력해 주면 돼요? 평일이라고 이제 출력을 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5보다 작거나 같다 그 조건에 만족을 못하면 이제 6번이나 7번이 나온다는 그 얘기죠. 6번이거나 7번일 때는 그때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이라는 그 얘기니까 그럴 때는 이제 뭐라고 출력해라? 주말이라고 출력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맨 뒤에 가서 우리가 if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고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얘는 이제 평일이 나올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요일 번호가 6번이니까 우리 토요일이죠. 토요일이니까 이제 주말하고 나올 거고 그 밑에 이제 2번하고 3번 그리고 5번이요. 그리고 1번이요. 그리고 2번이요.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평일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해서 우리가 채우기 문제를 쭉쭉쭉 해주면 전부 다 이제 평일이 나올 거고 제일 밑에 칸은 이제 7번이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이니까 이제 주말하고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올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weekday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요일 번호를 지금처럼 구해주고 그 값이 그 요일 번호가 5보다 작거나 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지금 이 범위에 이제 해당하니까 우리가 이제 평일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주말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계산 작업에 있는 이 5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꼭 외우세요. 외워야 해결이 돼요. 이해만 하면 해결돼요? 안 돼요. 이해만 하고 있으면 그냥 이거를 우리가 함수식을 쭉 봤을 때 이해는 되지만 내가 직접 쓰려고 하면 못 쓴다고요. 안 써진다고요, 식이.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외울 거 먼저 외우시고 이것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을 열어서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